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해마드입니다. 분할법이란 신체 근육 부위를 묶어서 운동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이어트나 스트렝스 향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근비대를 위해 적용되는 보디빌딩에서 기원한 기법인데요. 물론 운동의 목적이 근비대가 아니라면 분할법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성장의 관점에서는 매일 모든 부위를 똑같이 운동하면 근육 모든 부위마다 디테일한 자극을 꽂아 넣을 시간과 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근육이 회복할 시간도 없어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주당 횟수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인간의 시간과 집중력, 회복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몸 전체를 운동하지 않고 부위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조지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바로 분할법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2분할의 경우 상체와 하체를 나누기도 하고 푸시데이와 풀데이로 나누기도 합니다. 쉬는 날은 사이사이에 넣어주거나 주말에 몰아서 쉬기도 하죠. 3분할의 경우는 가슴, 팔, 등, 어깨, 하체, 복근과 같이 나누고 마찬가지로 쉬는 날은 중간에 하루씩 넣어주거나 주말쯤에 쉽니다. 어쨌든 간에 분할법은 이처럼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2분할, 벌크업은 3분할 같은 이론은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거죠. 미리 짜놓은 루틴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회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트레이너는 실격 대상입니다. 충분한 회원 상담을 통해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확인하고 최대의 근성장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루틴을 제공하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2분할이 정답이다, 3분할이 정답이다 등 확증 편향은 유튜브 세계에서 더욱 심한데 이런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헬스를 하는 초보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신체에 피로를 주기도 합니다. 학업이 메인이어야 하는 학생이나 퇴근하고 나면 몸이 지쳐있는 직장인 등 본업이 있는 일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분할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죠. 오늘 알려드릴 딱 3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운동 루틴을 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분할이고,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나갈 수 있는가입니다. 주당 3회 운동할 수 있는 경우 3분할을 돌릴 수 있지만 근육에 주어지는 회복 시간이 너무 깁니다. 일주일에 부위당 한 번밖에 털어줄 수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한 근육 부위가 회복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주당 해당 부위를 2번 이상은 털어줘야 근육의 성장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주 3회만 운동할 수 있거나 3회만 운동하고 싶다면 무분할, 많아도 2분할로 나누되 최대한 고강도로 털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2분할은 상체, 하체, 상체로 나누고 복근은 운동할 때마다 털어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이 만약 주당 6회 운동할 수 있다면 분할을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주 6회 3분할의 경우 일주일에 각 부위별로 2번씩 털어줄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슴, 어깨, 등, 팔, 하체, 복근으로 나눌 수 있고 운동 시간은 한 번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주 6회 2분할의 경우 각 부위를 3번씩 털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몸을 털어주기가 좋죠. 예를 들어 상체, 하체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보통 하체보다 상체 하는 날 할 게 많으므로 팔이나 어깨 운동을 하체 하는 날 빼서 넣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 6회 운동은 가장 보편적인 2분할과 3분할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요일별로 부위를 픽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명 보디빌더들을 보면 최소 4분할에서 많게는 6분할까지 나누어 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24시간에서 48시간인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해도 너무 많이 분할하는 것 같죠. 우선 빌더들은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해도 추가적인 골격근량을 얻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약물의 힘까지 빌려 근육량과 회복력을 이미 최대한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동 강도로는 특정 부위의 근육을 더 크게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죠. 4분할 이상의 경우는 근성장의 한계치에 다다른 사람이 하루 한두 가지의 부위를 정해 매우 높은 고강도로 털어주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운동에 갈아넣는 보디빌더들의 분할법을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죠. 더불어 일반인이 4분할 이상으로 나누어 운동할 정도로 부위별로 자극을 끝까지 쥐어짜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 전에 이미 근육이 털려버려 더 이상 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한 부위만 조지다간 부상도 쉽게 오고요.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거나 등 특정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다중관절 운동을 반복적으로 털어주는 게 골격근량 향상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보통 무분할에서 3분할을 선택지로 두고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워리프팅에서 추구하는 스트렝스의 향상은 백근으로도 불리는 강한 힘을 내는 속근섬유 B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근섬유는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지만 피로도에 대한 저항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것, 그리고 근육에 오랜 휴식을 제공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오직 이 세 종목만을 강하게 고중량으로 털어주고 격일로만 운동하는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롱리프트 스트렝스 5곱하기5 훈련 프로그램도 주 3회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반면에 다이어트와 탄탄한 체형이 목적인 경우 운동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 4에서 5회 정도 운동해주면서 지속적인 신진대사 상승과 에너지 소모 지속을 유도합니다. 분할 또한 무분할이나 2분할로 나누되 종목은 주로 다중관절 운동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피 테스트, 캐틀벨, 스네치, 스쿼트, 데드리프트, 푸시업, 풀업과 같은 운동은 한 번에 많은 근육을 동원시켜 시간당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기초 근력과 근지구력을 빠르게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비대를 위해 운동하는 경우는 이 중간 지점을 찾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근섬유와 속근섬유 B의 중간인 속근섬유 A를
A를 타겟팅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 주당 횟수와 경력에 따라 수행할 부위별 종목들을 끼워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몸이 버텨주는지, 강도는 어떤지, 소모된 시간은 실제로 어땠는지를 측정해보는 겁니다. 강도 높게 털어보고 잘 털어지는지, 통증이나 부담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법은 개인의 운동 횟수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운동 경력,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가 짜주는 루틴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운동 패턴과 종목을 직접 적어서 만들어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개선해 나가고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죠. 누가 정리해놓은 필기노트보다는 내가 정리하는 게 가장 공부도 많이 되고 효과도 좋듯이, 직접 공부하고 적용하고 느껴보면서 만드는 나만의 분할 루틴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근성장 치트키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